대처와 루스벨트에 대한 저의 뭐 개인적인 평가는 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. 올해 성장도 어렵고 또 내년도 어렵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숙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조금 그 좀 뭐랄까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위험하고요. 그렇죠. 대책 없는 비관론도 위험합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 전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낮으면은 그걸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. 대표님 말씀 맞다나 아니 그냥 저절로 때가 오면은 뭔가 살 길이 열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근거 없는 낙관론이고요. 그렇죠. 예.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살 길을 열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뭐 제도 혁신, 그 질 낮은 규제들 품질 높이는 것, 쓸데없는 규제들 없애는 것,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들은 없애는 것,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하기가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종합해 보면 기업에 대한 그 규제, 네. 예,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.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제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뭐 7%, 8% 뭐 이렇게 가지 않았었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정도 병부터는 이제 이게 2%, 3% 하면 잘했다고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. 예. 왜 그럼 우리 성장률이 7%, 8%에서 갑자기 2%, 1%까지 얘기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떨어졌는가? 그 얘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.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근 8%, 9% 그러다가 1990년대 10년간 90년대는 7%, 2000년대는 5%, 4%, 4-5%, 2010년대는 3%, 4%. 지금은 2020년대인데 지금은 3%에서 2%를 떨어진 상황이고요. 다시 한다면 2030년부터는 2% 미만으로 잠재 성장을 떠질 겁니다. 그래서 가장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우리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. 고령화. 지난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드디어 20%를 넘었습니다.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죠.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생산성 문제죠. 생산성이 예전만큼 올라가지 않는 거죠. 자본들이 기존에 막 없을 때 자본 투자하면 생산성이 막 증가했는데 이게 자본의 이제 이런 그 생산성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. 그건 시간이 오래 해결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고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다시 경제를 제도화시키려면은 시대에 맞게끔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.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덩치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3%씩 성장을 하잖아요. 지금.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긴 늘 창의와 혁신, 새로운 기업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일어나고 뭐 예전에는 뭐 에너지 기업들이 그 주식시장 상위 시가총액의 상위를 다 잡았었는데 지금은 뭐 애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엔비디아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제도 환경을 좀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. 이제 황 박사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적합한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고령화의 문제에 관해서 고령화하는 거는 이제 신체적인 그 여건의 변화겠죠.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령화 됐다고 해서 혁신적이지 않다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
동의합니다. 요즘도 뭐 예를 들면 뭐 그 모스크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. 아마 40대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이가 꽤 된 사람도 그런 걸 할 수 있고, 또 대한민국에 이제 뭐 기업들 이렇게 보면 젊은 오너들도 있어요. 근데 그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, 창업해서 젊은 분이 크게 예. 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만은, 대체로는 아직도 우리 기업을 끌어가는 분들은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에요. 고령화라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한 분들이죠. 그래서 아까 그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보다도 우리 생각이 얼마나 혁신적이냐,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생하는 나라, 함께 사는 나라. 연세 드신 분도 건강하고 지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기회를 갖고, 또 젊은 사람도 나이 어리다고 해서 뭐 자리를 가야 할 자리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역량이 있으면 또 중용이 되고, 뭐 이런 나라가 되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뭐 그렇게 함께하는 상생의 아이콘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지적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닙니다. 그 대표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. 이런 그 제도 혁신이나 이런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사회 전체에 나이와 관계없이,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기업가 정신이 그 진작되고 발휘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기업가 정신, 앙트레프레너십 얘기할 때 사람들 자꾸 그 신규 창업, 젊은 사람들 중에 얘기를 하는데,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거든요. 기업가 정신. 그 양반이 세 가지, 처음에 기업가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이야기. 첫 번째가 기업가는 엄청난 혁신가야 된다. 그렇지 않다.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기업가일 수 있다는 얘기고, 두 번째가 기업가가 젊어야 된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. 그래서 젊은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의 기업가 정신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. 대표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생각에는 지금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양면에서 정말 매우 엄중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어려운 때에 정치권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또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조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. 그래서 황교안 경제 TV에서는 2025년도 경제 키워드를 내후 외환의 불확실성 시대, 이거로 뽑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극복해내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성장을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